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배웁시다. 이항 분포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로 일정할 때 N번의 독립시행,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게 쭉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형태만 보세요. 그래서 PX는 NCX, PX, Q, N-X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항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 P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 P로 나타난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문제를 풀고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물어봤어.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데,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봐봐. 이걸 이항 분포로 나타내시오 라고 물어보는 건데, N, P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건 매 순간마다의 독립시행이 가능하느냐. 독립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뭐 하다는 거야? 확률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 그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됐어요? 그러면 자, N은 무슨 뜻이냐? 몇 번을 시행하겠다는 거야. 6번을 보겠다는 거면 6번을 시행하겠다는 거고, 그때마다 여기다가 중요한 건 성공 확률이라고 표현할게요. 성공 확률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성공 확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바로 이 말은 6번의 시행 중에서 2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항 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자,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5개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의 개수를 X라고 놓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임의로 2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그랬는데, 봐봐. 검은 구슬과 흰 구슬이 있는데, 자, 봐봐. 선생님이 만약에 한 번 구슬을 꺼내고 2번 구슬을 꺼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앞에 거를 뭘 뽑느냐에 따라서 뒤에 거의 확률이 변하겠지.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자체가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독립시행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항 분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항 분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이 허락이 돼야 됩니다. 다음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주사위를 50번을 던질 때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6분의 1의 확률이 있죠. 그리고 매번 똑같은 시행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50번을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놨을 때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무슨 뜻이냐면 3하고 6이 3의 배수지. 그러면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가 있는데 3하고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간다. 그럼 얘는 매번 시행이 똑같으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그러면 다시 B 표현합니다. 몇 번을 시행하겠습니까? 50번을 시행했다. 그 중에서 얘가 나올 성공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항 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됐죠? 여기까지.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봐야겠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회 반복? 네 번을 반복할 때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괜찮죠? 자, 중요한 건 합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은 b 이항분포는 어떻게 된다고? 시행이 몇 번이야? 4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4번 시행.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어떨 때 성공 확률이야? 두 개가 모두가 다 앞면이 나오면 성공 확률이야. 그러면 동전을 두 개를 던지는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4가지 중에서 앞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성공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죠. 확률 질량 함수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4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을 성공할지 모르겠으니까 X번을 성공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실패 확률이 몇일까? 실패 확률은 4분의 3이야. 그리고 성공은 몇 번 시키고 싶어? X번을 시키고 싶고 실패는 그거의 반대 4-X번 시키겠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또 이게 적혀 있어야 돼. P X는 X 다 이게 표현이 되면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을 성공할 거냐. 이 성공 횟수를 여기 확률에다가 그대로 올려주시고 실패 확률을 여기다 올려주시고 실패 횟수를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3번, 6번이죠. x가 2일 때 이게 무슨 말일까? x가 2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얘처럼 물어버릴게. p의 x는 2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간단하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성공을 2번 시키라는 거야. 시행을 4번 중에서 성공을 2번. 다시 말하면 이런 성공이 2번 나오는 확률은 몇이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볼게. 그럼 이거는 다시 4 컨비네이션 2 4분의 1의 제곱. 그럼 실패도 4분의 3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을 정리하시면 128분의 27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확률 질량 함수 이항분포를 따르고 정리하는 건것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따르면 뭐가 편하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 있죠, 평균. 평균은 우리가 분포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위에 거 곱하고 2x를 곱하고 평균을 원래 그렇게 구하잖아. 위에 거 곱하고 더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형태가 된다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쉽더라. 평균은 그냥 깔끔합니다. 몇 번의 시행 중에서 10번의 시행 중에서 어떤 성공 확률을 갖고 있다? 5분의 2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다.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기대값을 구하라. 둘을 곱하시면 됩니다. 10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4가 되겠다. 평균은 4.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까? 분산 vx를 구하시오. 분산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평균이 지금 10 곱하기 5분의 2인데 여기다가 실패 확률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실패 확률은 성공 확률이 5분의 2니까 실패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분하고 하니까 5분의 12가 되겠다. 그렇죠?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를 치면 되겠죠. 루트 5분의 12 분모 유리화 시켜주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시 한 개의 동전을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죠. B 몇 번을 시행을 하겠다? 100번을 시행을 하겠다. 앞면이 나오는 거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다.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시오. 둘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분산 구하러 갑시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행.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성공하지 않을 확률. 성공 확률, 성공하지 않을 확률 2분의 1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적있죠. 다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를 취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항분포만 따른다 하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편하게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어느 사격 선수는 10번에 6번의 비율로 관역을 명중시킨다. 그럼 성공 확률은 몇이 되는 거지? 성공 확률을 10번 중에서 6번이니까 10분의 6이니까 성공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실패 확률은 당연히 여기다 적어줄게. 실패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지금 몇 번 시행을 한다? 5번의 시행을 한다. 관역에 명중시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저거를 구하라. 2, 그 다음에 2x-3을 구하라. 자, 간단하죠? 자, 이건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b, 다시 얘는 5번 시행이니까 5, 성공 확률이 몇이라고? 5분의 3.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 평균 2x는 이 둘 곱하면 되는 거죠? 3입니다. 그런데 2의 x-3이라는 것은 평균에다가 2를 곱하고 빼기 3을 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겠죠. 자, 정답은 3. 이렇게 활용 문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 24번은 무슨 뜻이냐면 힌트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네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평균을 구해야만이 요거를 구할 수 있겠죠. 4배를 한 다음에 7번을 뺄 거니까. 근데 지금 평균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걸 알려줬네. 오케이,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 이거에 대한 평균. 2x는 다시 이건 둘이 곱하는 거니까 4분의 n이 되겠습니다. 둘을 곱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vx가 있죠. vx는 둘을 곱하고 4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적어줄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n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럼 이거는 16분의 3n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16분의 3n이라고. 자, 이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서 얘를 구할 건데 또 하나 힌트가 있으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은 평균에 대한 제곱에다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 평균에 대한 것을 제곱한 것이 분산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여기가 지금 4분의 n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볼게. 4분의 n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모르겠으나 vx는 16분의 n이야. 16분의 3n 16분의 3n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얘가 1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3 이렇게 정리하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마이너스 16 하나하고 n은 1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당연히 n은 뭐가 되겠다? 몇 번을 시행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n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몇 번을 시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끝났어. 13이 정답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2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여기다가 13을 집어 넣으시고 그럼 4분의 13에다가 간다. 얘를 구해야 되는 거냐? 4분의 13에다가 4배를 한 다음에 빼기 7을 하면 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은 6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차근차근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그 전에는 자, 봐봐. 우리가 그 전에는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고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웁시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버스가 5분 간격으로 오는데 내가 기다린 시간은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논다면 그 확률 변수 x가 정말 무수히 많겠죠. 그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면서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보통 우리가 NC, NC 뭐 이런 식으로 정의했잖아. 그게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는 약간 그래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프의 도형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볼게. 자,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몸무게는 예를 들어서 65.3, 65.4, 65.5, 65.5552. 자, 셀 수가 없고 너무나 범위가 한정되게 많죠. 그래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다. 1번은 연속 확률 변수고요. 이런 경우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횟수.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을 테니까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구의 수명. 당연히 정구의 수명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니까 정구의 수명도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어느 회사의 혈액형 A, B, C, D A, B, C, D A, O, B 이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RH 아무튼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여기 있다. 확률 밀도 함수. 자, 이미 문제에서 이미 써 있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를 따른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지점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이 정도가 한 4분의 1인가요? 이 정도 4분의 1이 여기가 지금 fx입니다. 4분의 1.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한다. 0에서부터 4니까 여기가 0입니다. 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4까지.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그려지고 여기까지 그려지고 나머지 좀 지워줘 볼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P, 확률을 구하시오. 무슨 확률?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인 것. 다시 말하면 여기죠. 1, 2, 3,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넓이 한번 구해볼까? 넓이가 뭡니까? 두 칸에 4분의 1이잖아.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두 칸에다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니까 2분의 1. 이거의 정답은 2분의 1.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보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나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전체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전체의 확률은 언제나 1이다.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 맞죠? 그래서 전체 확률은 4분의 1이 돼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더라도 전체 확률의 값은 언제나 1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확률을 구하시죠. 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다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고 2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0,2니까 0,2 그 다음에 이건 오른쪽 아래니까 1,2가 되겠네. 1,0이 되겠나? 1,0 맞죠? 1,2, 3, 4 됐죠?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원하는 건 0에서부터 1까지만 원하는 거니까 여기 지워줄게요.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지워주시고 여기까지만 나와.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전체가 1이라는 거지. 얘가 하나고 얘가 2니까 여러분 삼각형 1 곱하기 2의 2분의 1이니까 이건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원하는 건 0부터 2분의 1까지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다시 할게. 전체 넓이에다가 여기를 구하려면은 전체 넓이가 1이죠. 여기다가 빼기 요만큼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요만큼의 넓이 간단하죠. 여기 봐봐. 2분의 1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몇 나오냐?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얘가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높이가 1이고 곱하기 2분의 1. 자, 4분의 1이니까 1 빼기 4분의 1. 정답은 4분의 3. 여기의 넓이는 4분의 3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자, 0에서부터 4까지가 있는데 A 값을 구하라.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의 넓이는 언제나 1이 되어야 된다. 된다. 4 곱하기 A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은 언제나 1이 돼야 돼.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니까 A는 다시 말하면 뭐가 돼서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A는 2분의 1이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될까? 두 번째 문제. 1에서부터 3까지의, 여기 있다. 1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1에서부터 3까지 봐봐. 여기가 1이죠. 1에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 자, 1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야, 봐봐. A가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여기가 지금 A가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0,0이고 두 칸이고 여기가 지금 2이기 때문에 한 칸이면은 2분의 1의 반절이 되겠죠. 딱 반절. 한 칸의 반절이니까. 그럼 여기가 몇이 됐다, 여기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거의 반절이니까. 그러면 자, 전체의 넓이가 1이니까 1에서 이걸 이제 빼십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 1 빼기 어떻게 한다? 여기가 1입니다.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2배. 이해 가셨죠? 그러면 삭제시키면 4분의 1이 나니까 정답은 4분의 3. 요거의 넓이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규분포를 이야기합시다. 정규분포. 자, 갑니다. 정규분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된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게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연속 확률 변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겼다. 요 따위로. 어따마 이렇게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아직은 여러분들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함수를 그렸더니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여기 평균이 m이면서 대칭이 되는 여기가 서로가 대칭축이 있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어떤 그래프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정규분포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얘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포인트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얘는 m, 시그마의 제곱까지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이거를 따른다. 연속 확률은 x는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라고 표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제 우리가 구하러 갈 겁니다. 시그마의 제곱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양쪽이 지금 이 대칭축으로 대칭이 이루는데 그 대칭은 당연히 m이다.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건 자, 여기가 지금 연속해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거긴 한데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보시죠. 여기의 확률은 다시 말하면 2분의 1 다시 말하면 0.5가 되겠고 여기의 확률도 마찬가지로 0.5 그래서 둘이 합치면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률은 언제나 1이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언제나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2x가 10이고 vx가 4를 따를 때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오케이. 간다. 정규분포의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얘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정규분포는 n은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했어. 근데 잠깐만. 시그마의 제곱은 결국에는 분산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엔 분산이야. 그럼 다시 표현하면 자, 정규분포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 평균이 10이니까 평균은 10, 분산이 4니까 분산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2의 제곱이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렇게 정리하시면 자, 간다. 정규분포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n, 20,5의 제곱이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건 뭐냐면 그렇구나. 얘가 이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자, 평균이 2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25더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지금 y, 평균의 y를 구했으니까 여기가 20이니까 20에다 3을 곱한 다음에 5를 곱하는 거니까 5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55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번이 뭐냐? 오케이. 시그마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시그마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죠. 시그마 y. 잠깐만, 시그마 y인데 아까 뭐라고 했냐? y가 3x-5였나? 오케이. 자, y가 이건데 지금 시그마 y, 다시 말하면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5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3은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5, 정답은 15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밑에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 y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물어봤습니까? 아까 y가 3x-5였는데 아까 여기서 이 y가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거 이 y가 55였고 그 다음에 방금 표준편차 y가 15였냐? 15였어. 자, 그러면 이거는 정규분포에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시냐? 자, 간다. n, 55, 시그마에 대한 제곱이니까 15에 대한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축을 그리시고 얘가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를 따르고 하고 여기가 지금 딱 미들점이면서 가운데니까 얘가 55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정규분포입니다. 자, 정규분포의 이제 성질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질. 오케이. 선생님이 말했던 것이 이제 정규분포의 성질까지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m에 대하여, 여기 m 보이시죠?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으로 되어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대한 넓이는 언제나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평균값은 1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값이 일정할 때, 자, 시그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심과 벌어진 간격에 대한 수치를 말하는 게 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면 m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위치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 둘은 지금 다시 말하면 시그마가 지금 표준편차가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만 그대로 이동한다.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자, 표준편차가 클수록 시그마, 다시 말하면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중심과 떨어진 것이 되게 멀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그마가 클수록 자, 가운데 부분 높이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그마가 지금 여기가 지금 중심이잖아. 자,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중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 중심의 모양이 더 넓게 퍼진다는 느낌이 있고, 이게 낮아진다고 표현했네. 그리고 다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좁아지겠죠. 이렇게 좁아지겠다. 이런 형태를 가졌다. 됐어요? 그래서 m은 일정하지만 시그마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얘가 지금 A의 과학 성적이고 B의 과학 성적인데 걔를 지금 정규분포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M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M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둘을 대소관계를 판정하여라.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죠. 이해 갔죠?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죠. 두 번째,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 다시 말하면 표준편차의 대소를 판정하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얘가 더 낮고 더 넓게 퍼졌다라는 것은 시그마 자체가 되게 표준편차가 다시 말하면 수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더 크겠다라는 겁니까? 얘가 더 크겠다라는 거죠. 대소관계를 봤을 때. 됐죠? 그럼 다시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 두 번째 팀이 평균도 더 높고 평균에 더 가까운 점수대를 갖고 있다는 거야. 얘는 평균도 낮은데
평균의 지금 분포가 되게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하거냐라고 어떤 학교가 더 성적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 B 학교가 훨씬 더 성적이 더 고르다 또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말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정규 분포가 장점, 이유? 정규 분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른데 두 학교 또는 세 개의 학교, 네 개의 학교를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돼. 누가 더 괜찮은 학교인지에 대한 기준선을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화 시켜 놓으면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를 해석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죠. 이해 가졌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오케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가 지금 이런 식에서 b라고 했을 때 다음 식에 나타내어라 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뭐 간단하죠.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요. 자, 정규 분포를 딴다고 했으니까 그려볼게. 요렇게 종 모양을 하나 그리시고 여기가 지금 m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m에서부터 이 시그마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 이 정도 잡을게.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넓이가 a입니다. 그 다음에 m부터 여기 두 번, 이 시그마니까 한 번, 두 번, 여기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할게. 이렇게. 노란색. 여기까지를 b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얘를 나타내시오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얘 넓이는 뭡니까? 지금 여기죠? 얘 넓이는 중심에서 시그마만큼 이만큼 오라는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시그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그럼 여기도 A의 넓이가 A고 여기도 넓이가 A니까 이거는 2A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A다. 편하죠? 그냥 2A다. 왜냐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어차피 대칭으로 같은 거니까 여기서 시그마와 시그마에 대한 대칭이 같은 거니까 2A다. 됐죠? 다음 이거 보세요. 계속 이거 보세요. 이거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죠. 중심에서 마이너스 시그마만큼 해서 계속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의 그 확률은 0.5라고 했죠. 0.5에다가 요만큼의 길이가 a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a다. 또는 2분의 1, 0.5a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할 대로 얘기하세요. 자, 두 번째. 되게 쉽죠? 비교관계 보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자. 2알파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알파래. 이 시그마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지금 b잖아, b. 그러면은 0.5에서 빼기 b만 하시면 되겠죠. 그만큼의 확률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정리해보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케이. 확률이 지금 a보다 작거나 같은 거하고 확률이 지금 a 플러스 2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것은 최대가 되게 하는 상수 a 값일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뜻이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볼게. 정규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여기가 그래서 m이 될 텐데 m이 지금 여기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입니다. 끝. 됐죠? 그런 상태에서 A가 뭔지 모르겠으나 자, A보다 작거나 같다. 저 여기를 지금 A가 지금 양수라는 말이 있나요? 딱히 양수라는 말은 없죠. A가 양수라는 말은 없고 음수라는 말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이거가 최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A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2니까 20보다 좀 커자. 중심을 20보다 크게 잡자. 그러면 이거를 25라고 잡자. 25. 그럼 봐봐. 25가 대충 이 정도잖아. 25. 보이죠? 그럼 여기가 25인데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여기가 지금 되겠다는 거야. 근데 25 플러스 25 플러스 2가 이 정도 오겠죠? 이 정도? 여기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봅시다. 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둘이 같을 수가 있냐? 확률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A는 평균의 오른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까? 한 15 정도만 정리해볼까? 15 정도만 이렇게? 그러면 15라고 하면 요 정도가 되겠죠. 15 정도면 여기 정도, 여기 정도. 15보다 크고 나왔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되겠죠. 작거나 같다잖아. 15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15보다 작거나 같다. 야, 여기가 되겠죠. 미안하다. 다시 그려볼게. 다시 그려보면, 이번에는 종 모양을 다시 그리고, 여기가 지금 20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15 정도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15. 그러면 15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A 플러스 2가 뭔지 모르겠지만 A 플러스 2가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도 자보자. 여기 있다. 여기가 A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렇게 가면 이 둘의 넓이는 같아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만큼 떨어진 곳과 여기만큼 떨어진 곳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평균값이 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이 만약에 평균이 된다면 둘은 같아진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시 2A 플러스 2는 얘 넘기니까 40이 될 거니까 얘는 38. 2A 다시 말하면 A는 19가 되겠네요. 정답. A는 19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확률의 넓이 관계로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